사실 취약점이라는 게 뭔지도 사실 몰랐었고요. 원래는 이제 암호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어느 쪽으로 넘어갔냐면 이제 그 파일 시스템 보안 이런 쪽을 하다가 그러다 이제 우연한 기회에 이제 P2P 프로토콜 분석을 하게 됐었는데 그때 이제 이동키 이제 당나귀죠. 당나귀 취약점을 찾아서 한 대로 말하자면 PC 한 대로 전 세계 당나귀를 죽일 수 있는 취약점을 찾았어요. 근데 이제 그 당나귀 측에서 말하자면 이제 저랑 이제 학생들한테 땡스를 써주고 그래서 패치가 되니까 굉장히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 연구 성격이 그 당시도 이게 뭐 무슨 소프트웨어 취약점이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제 프로토콜의 취약점이었고 이 프로토콜을 분석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런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를 스스로 학생들이랑 이제 질문을 하면서 그런 걸 찾고 나니까 이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도 하는 일들이 사실은 학생들은 당연히 이제 뭐 소프트웨어 취약점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하지만 저는 사실은 그런 교육은 받아본 적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뭐 계기는 그야말로 이제 그 당나귀 취약점이 이제 계기가 됐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래서 이제 컨트롤 플레인 쪽 이제 네트워크에서 얘기하는 라우팅이나 이런 쪽 일들을 많이 하다가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한국에 오기 직전에 이제 의료기기 쪽 취약점을 굉장히 재미있는 이제 전자파를 이용한 취약점 이쪽을 하게 돼서 이제 한국에 오면은 뭐 전산과나 전자과를 다 갈 수 있겠지만 전자과를 가서 학생들이랑 이런 쪽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뭐 그렇게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한국에 오면서 사실 한국 교수님들은 다 내가 전공이 뭐다 이런 게 사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한국에서 이제 갭마켓이 뭔지를 생각을 해본 거죠. 이제 그러고 보니까 사실은 학계에서는 취약점이 완전히 갭마켓이었던 거죠. 물론 업계에 있는 많은 해커들이 굉장히 좋은 결과들을 많이 내고 있었지만 학계에서는 사실 그런 쪽에 연구를 하는 사람이 없었었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오면서 좀 더 이제 심각하게 취약점 쪽 연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기업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카이스트 교수가 가진 이제 한국에 오면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과거의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찰도 많이 있었었고. 근데 이제 저는 생각을 했던 게 저는 일단 테뉴어를 받은 교수로 카이스트에 오는 거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보면은 약간 카이스트라는 거에 대한 외부 회사에서 생각하는 약간 두려움이라고는 그렇고 뭔가 걱정? 그러니까 카이스트 교수를 그러기엔 좀 그렇다 이런 면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웬만하면 그러면은 저한테는 뭐라고 안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제가 말하자면 다양한 취약점들을 차에서 공개를 함으로써 기업들이 그런 거를 잘 받아들이는 이제 문화 같은 걸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는 한 번도 이제 마찰이라거나 처음에 이제 연락을 드리면 저를 처음 보는 사람들, 저를 몰랐던 사람들은 제가 왜 저러지? 뭐 이런 소리를 해요. 속으로 했대요. 근데 보통은 딱 한 번 만나고 나면 진심은 제가 바라는 진심은 그야말로 뭐 돈을 뜯어내겠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걱정이 돼서 이런 것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데 이렇게 제품이 나가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조용히 가르쳐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어쨌든 그런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보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를 잘 보시면 저는 많은 사람들이 덤비는 분야를 안 해요.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이 덤비는 분야는 그만큼 마켓 자체가 좁아져 있는 거고 사실 취약점 자체의 말하자면 난이도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영어로 얘기할 때 low hanging fruit, 말하자면 쉽게 따먹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열매 같은 걸 어떻게 보면 딴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또 거꾸로 보면은 이제 제 관점에서는 이제 한 가지 관점으로 보면은 일단 low hanging fruit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unexplored, 그야말로 아직까지 사람들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취약점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고, 이제 그런 거 자체가 결국은 이제 그때 이정훈 군이 카이스트 가서 강의를 했을 때 직관적으로 해킹을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거죠.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완성이 되고 그 시나리오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분명히 전자과를 전공하신, 센서를 개발하신 분들은 보안에 대한 걱정을 안 할 거다. 센서라는 거는 원래 이렇게 동작을 하는 거다. 라는 생각을 하고 나면은 사실은 그 센서를 어떻게 익스플로이트 하느냐는 말하자면 전자과적인 지식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연구실에서 뭐 발표하신 것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꽤 많은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자과에서는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기술인데 보안에서는 전혀 모르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자과에서 노력을 하는 거는 이제 인터피어런스를 피하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충돌이 나는 걸 피하려는 건데, 그거를 보안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고의적으로 인터피어런스를 일으키면은 공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사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퀄리티를 올리려고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컨플릭트가 나고 뭐 잘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퀄리티를 올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 그 이제 퀄리티를 올리려는 과정이 결국은 어려움 혹은 문제점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문제점을 고의적으로 익스플로이트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시스템에 대해서만 조금만 이해를 하면 충분히 가능한 분야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학부 석사 수학을 했고요. 그리고 대학원도 박사도 전산을 했지만, 사실 전산 교육을 제대로 학부 때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산조차도 사실은 잘 몰라요. 단지 새로운 제품 혹은 새로운 타겟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방법을 여러 번 연습을 해봤던 거고, 그것들이 아직까지 성공을 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어온 것 같고, 결국은 이제 학생들을 뽑는 입장에서도 보면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뭐 CTF를 하고 이런 친구들도 굉장히 좋아요. 필요하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굉장히 좋은 연구를 하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뭐 센싱 보안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전 세계에 센싱 보안을 전공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센서를 잘 아는 사람한테 보안 교육을 했을 때는 우리가 센싱 보안이라는 새로운 필드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전자과에서 거의 보안의 경험이 없는 친구들을 뽑아서 나쁘게 생각하기, 이제 해커의 입장에서 생각하기를 배우면서, 똑같은 오브젝트를 볼 때 이 오브젝트를, 어떤 시스템을 봤을 때 이 시스템을 나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고, 애들이 어느 정도 그런 게 훈련이 되고 나면은 세상을 나쁘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악용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되는,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새로운 취약점을 찾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인스파이레이션이 사실은 중요한 거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하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 학계에서는 시도해보지 않았던, 특히 보안 학계에서는 시도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하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논문도 발표하고 있는 거지, 기술적인 깊이로 봐서는 그렇게 깊지는 않은 연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게 사실 알파고를 보면서 이제 그런 쪽에 고민을 조금 했었는데, 자 보면은 알파고는 기보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정훈 군한테 이 쓰는 PC를 말하자면 전체 시스템 로고나 키보드 로고를 다 모을 수 있다. 전 세계 CTF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를 한 뭐 전 세계 CTF 대회에 뭐 탑 몇 팀의 결과를 전부 다 그렇게 데이터화한다.
그러면은 가능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보면 아이다 같은 경우도 후킹을 해야 되는 거고 모든 시스템을 후킹을 해서 말하자면 그런 인풋들을 다 받으면은 그 어떻게 보면 생각하는 과정까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사실은 거리가 꽤 있고요. 이제 두 가지 면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자동화와 AI 사이에는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을 가지고 찾아내는 거는 뭐 어떤 종류의 것을 찾아내느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이제 알파고가 했던 것 같은 경우는 아까 같은 이제 데이터의 부족으로 이제 힘든 거고 그 다음에 사실 자동화는 예를 들어서 컴퓨테이션의 발전 혹은 알고리즘의 발전 아까 방금 전에 보셨던 차상일 교수님 것 같은 그런 알고리즘의 발전만으로도 실제로 고속화가 가능하거든요. 그거는 꼭 머신러닝이 아니더라도 말하자면 컴파일러의 바이너리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 알고리즘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 그 다음에 새로운 연구 결과 이런 것들이 자동화에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관점에서 분명히 컴퓨터가 인간보다 잘하는 면이 있고 물론 뭐 알파고를 보면은 사람들이 바둑은 인투이션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산이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알파고가 증명을 한 건데 그런데 사실은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부분 여러 개의 취약점을 엮는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인 버그를 찾아내고 이런 부분은 아마 훨씬 더 컴퓨터가 득세를 할 수 있다고 아까 보셨지만 뭐 40만 개 크래시를 대변해서 찾아내고 이런 건 사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인간과 컴퓨터 사이에 말하자면 서로 도와주는 관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간은 새로운 영역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혹시 뭐 미래에 대해서 질문 학생들의 미래나 이런 것들 질문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변화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아직 변화에 대한 준비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꽤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보안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양쪽 편에서 쓸 수 있다는 점. 이제 기존의 과학은 우리가 새로운 문제를 발견을 하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발전시키는 게 이제 기존의 과학이라고 치면 보안은 내가 개발한 게 깨지고 내가 깨고 뭐 이런 혹은 상대방과의 어떻게 보면은 싸움? 제가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농구를 한다거나 축구를 하거나 하면서 몸싸움을 하면서 뭐 던진 3점 슛이 들어가고 그랬을 때 그런 짜릿함이 사실은 보안에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 남이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움직일 수 있는 면 이런 면이 굉장히 좋고 그래서 사실은 다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생이 됐을 때 해킹을 할 것인가 그때부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저를 만들어줬던 것 중에 제가 모르는 사이에 큰 저를 차지했던 거는 결국은 수학과를 다니면서 생각했던 논리적인 생각 그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 굉장한 힘을 주고 있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논리적인 생각 안 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놀았지만 어쨌든 그런 말하자면 그리고 되게 재밌게 놀았기 때문에 뭐 특별히 후회는 없고 그리고 뭐 지금 뭐 충분히 잘 살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조금 더 빨리 컴퓨터 사이언스를 배웠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때 제가 지금만큼 모티베이션이 있었을까? 사실은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부러워요 요즘은. 왜냐하면 어렸을 때 굉장히 큰 모티베이션 갖고 열심히 하는 게 굉장히 부러운데 저는 그때 그런 목표가 없었거든요. 없었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냥 평범한 대학생, 대학원생.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학생들을 잘 키워주고 싶고 그런 면이 있지만 제가 돌아간다면은 그런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그냥 수학을 좋아하는 고등학생이었고 수학 이외에 좋아했던 거는 소설책 읽기였어요. 집에 소설책이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많은 소설책들을 봤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저의 상상력 같은 나쁜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줬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인문학을 하지만 어쨌든 다양한 종류의 상상력을 키우기 위한 훈련이 아니라 뭔가를 하는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 어쨌든 저는 뭔가에 빠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빠질 수 있는 학생들을 사랑해요. 왜냐하면 빠지지 않으면 나중에도 내가 어떤 분야에 깊숙이 집중을 할 수가 없거든요. 많은 학생들이 사실 스펙이나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학생들은 뭐 하나의 전문가인 학생들이 훨씬 더 좋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문가인 학생이 이것만 안다, 그러면 아무데도 못 써요. 왜냐하면 세상에 원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T자형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많은 분야에 대한 기본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됐을 때 저는 대학원으로 충분히 받고 싶고, 어떻게 보면은 석사 졸업할 때쯤엔 최소한 한 분야에 얘는 이걸 잘해요, 그리고 이걸 좋아해요. 좋아야지 잘할 수 있는 거고, 잘해야지 좋아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그 두 가지 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서 이제 그 T자형 인간에서 T가 U도 되고, 결국은 다양한 전문 분야가 생겼을 때 그것들 사이에 시너지를 이용을 해서 이제 시너지가 만들어져서 다양한 분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는 정말 기본기가 중요해요. 사실 카이스트에서 면접을 해보면은 정보보호를 오래 한 친구가 기존 이제 TCP가 사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고 시스템 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취약점만 많이 찾았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생명력이 짧을 수밖에 없거든요. 기본기가, 말하자면 몸이 튼튼해야지 좋은 운동선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너무 빨리빨리 그냥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유명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것만 따지는데, 사실은 생명력이 길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체력이 강해져야 되는 거고, 체력이 강해지는 거는 결국은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공부인 거고, 다양한 분야의 기본기 플러스 말하자면 몇 군데 한번 빠져본 경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성공하는 사람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카이스트요? 카이스트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국내에서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 학교는 없어요. 전혀 없고요. 해외도 사실은 빠른 시간 내에 뭐 스탠포드나 MIT는 조금 개별 플레이를 하지만 뭐 조지아텍이나 뭐 퍼듀나 이런 보안 교수들이 뭐 CMU나 이런 데가 있는 데만큼 우리가 탑 컨퍼런스 논문을 발표하려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뽑고 있고, 거기랑 경쟁을 하고 싶은 거지. 어쨌든 뭐 기술 관점에서 보면은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하더라도 전혀 손색이 되지 않는 학생들을 키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연구 아웃풋이나 그런 관점에서 전혀 그런 부분에서는 경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뭐 교수님도 다 잘하고 계시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인터뷰로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왜냐면 사실은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CFP 제출된 거를 채택하고 말고 그런 리뷰보드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리더 역할을 하면서 점수를 모으고 사람들한테 디스커션을 하고 그래 봤는데, 사실은 뭐 김치콘 자체를 떠나서 우리나라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의 말하자면 라이팅 자체, 이제 제출하는 거의 제출문 자체가 아직은 굉장히 경험이 없는 듯한, 그렇기 때문에 블랙햇 같은 데도 아직 못 내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가 블랙햇이나 이런 데 가서 경쟁할 수 있고, 그런데 많이 발표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기본적으로 그런 꼭 써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카이스트에서 뭐 4편이나 발표를 한다.
근데 내 편을 발표할 때는 그 안에 모든 얘기들이 다 있으니까 리뷰어들이 뭐에 대해서 할 말이 별로 없었던 거고, 점수상으로 봐도 거의 뭐 탑6 안에 내 편이 다 있었어요. 8편 중에서 채택된 거 8편 중에 탑6 안에 4개가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연구라는 거, 그다음에 발표라는 거, 그게 해킹 컨퍼런스가 됐던 아카데믹 컨퍼런스가 됐던 그런 연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을 일단 임프루브 하는 게 김치콘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오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오고 그리고 발표하는 것을 영광으로 만들고 싶게 만들고 싶어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리뷰를 하면서 리뷰한 결과나 코멘트들까지도 사실은 다 보내줬거든요. 이런 부분이 문제다. 분명히 채택이 안 된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준비를 이제 시키는 게 김치콘을 통해서, 그게 이제 한 가지 목표고, 또 하나는 뭐 1세대 해커들부터 지금 고등학생들까지 다 오고 싶어 하는 그런 행사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게 목표고, 그러면서도 뭐 의전이나 이런 게 없으면서 정말 발표 하나하나 빼먹을 게 없는, 아직은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에 16편 제출됐었는데, 저는 한 25편 이 정도 제출이 돼서 그 중에서 8편 정도 채택이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김치콘에 발표를 하는 게 정말 영광인 그런 거를 만들고 싶고, 그렇게 이제 필터링이 돼야지 사실은 이제 발표하고 났을 때 이밸리에이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목표고, 일단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훨씬 더 서브미션이 좋았고, 그래서 훨씬 더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룻밤 어제 1박을 했던 것도 굉장히 효과가 좋았고, 뭐 1세대 분들이랑 뭐 다 섞여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물론 뭐 그렇게 잘 안 섞였죠. 끼리끼리 앉아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이 차차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계속 하나씩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많은 스태프들의 도움이 있었고, 조금 더 많은 사실은 중간 스태프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물론 다른 많은 행사들을 리드하고 있는 스태프들이 분들이 말하자면 김치콘을 뭐 굉장히 서포트 해주고 계시지만, 실제로 이제 스텝에 조인을 하셔서 도와주시는 스텝들이, 중간 스텝들이 좀 더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고요. 네. 정말 긴 시간 인터뷰가 됐는데 네. 감사드립니다. 네. 내년에도 꼭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